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만 주식 투자로 돈을 못 벌까?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를까?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투자해도 계좌는 늘 제자리거나 마이너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도전하지만 결국 마지막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빠질 수밖에 없는 심리적 오류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네 가지 문제점을 만약 이대로 계속 안고 간다면 지금까지는 운 좋게 돈을 벌었더라도 결국엔 그 수익을 다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투자에서 빠지기 쉬운 심리적 함정들과 대표적인 행동 경제학 실험,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에서 빠지기 쉬운 심리적 함정 첫 번째는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심리를 이야기하는데요. 투자자 대부분은 어떤 종목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를 뒷받침해줄 정보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산업이 각광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투자자가 AI 관련주를 하나 발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련하여 유튜브에 검색하면 어떨까요? AI 4차 산업혁명, 혁신 기관 매수, 실적 폭발 등 모두 기대감을 부추기는 영상들만 줄줄이 나오고 투자자는 이걸 보면서 그래, 역시 내 생각이 옳았어 라고 확신을 점점 키워나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해당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던가 수익 구조가 불안정하다던가 경쟁사가 기술력을 더 앞선다는 식의 불편한 내용이나 본인의 결정과 반대되는 내용은 아예 클릭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인데요. 자신이 내린 결정이나 선택을 뒷받침해줄 정보만 찾고 반대되는 정보는 철저히 무시, 배제하는 심리입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이 확증 편향으로 인해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잘못된 선택으로 손실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실회피 성향입니다. 손실회피란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큰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는 경향인데요.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개발한 전망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이득보다는 손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당 연구에 따르면 같은 금액이라도 수익의 기쁨보다 손실에서 고통이 2배 이상 더 크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추천으로 A라는 종목에 투자했는데 대형 악재가 뜨며 주가가 30% 폭락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분명 어떤 종목인지 공부도 하지 않았고 대형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짓기보다 본전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막연히 다시 오를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며 쉽게 매도를 하지 못하고요. 분명히 지금은 팔아야 하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 더 큰 낙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실패 경험이 반복되면 투자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나는 투자랑 안 맞는 사람인가 봐 하며 시장을 영영 떠나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군중 심리입니다. 군중 심리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가려는 경향으로 특히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사람들은 다수가 행동하는 것을 정답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아쉬의 동조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명백히 틀린 정답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자신도 틀린 답을 고르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건 투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 군중 심리 때문에 시장의 거품이나 급락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투자에선 언제나 유행이 있는데요. 뉴스에 자주 나오고 유튜브에서 떠들고 친구가 수익 인증하고 그걸 보면서 나만 소외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안감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리해서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는데요.
나만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충동적인 투자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확신도 없고 공부도 덜 된 상태지만 남들이 다 간다고 하면 일단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 시점은 대부분 가격에 모든 기대가 이미 반영된 시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군중심리에 따라 늦게 진입한 투자자는 더 비싸게 사고 조정기에는 두려움에 팔고 끝끝내 수익은 못 내고 손실만 남게 되겠죠. 네 번째는 바로 과신효과입니다. 과신효과란 투자자들이 자신의 예측 능력이나 판단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심리를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주식시장에서 시장의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간과하고 나는 타이밍을 잘 잡아 이렇게 생각하며 잦은 매매를 한다든지 레버리지 투자를 시도하게 만들고 이것은 때때로 큰 손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테런스 오딘 교수 연구에 따르면 자주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오히려 낮고 남성이 여성보다 과신 편향이 더 강하며 그만큼 수익률도 더 저조한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몇 번의 수익을 봤더라도 결국 한두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익률을 모두 까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심리적 오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막상 투자에 들어가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탐욕, 불안 이런 감정들은 순간적으로 뇌를 멈추게 하고 사전에 세워둔 계획조차 모두 무시하게 만듭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잡한 기법이나 화려한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의 감정을 잘 제어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정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정보가 있거나 예측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탐욕을 절제하며 시장이 흔들릴 때도 본인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알고요. 남들보다 덜 흔들리는 사람이 이 투자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한번 직접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종이에다가 내가 어떤 자산을 언제 살 건지, 왜 사는지, 얼만큼, 얼마 동안 살 건지, 언제까지 보유할지 등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오로지 나에게 딱 맞는 나만의 투자 기준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이런 투자 계획을 명확하게 적어둘수록 기계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릴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된 투자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투자되도록 설정을 해두는 건데요. 꾸준하게 기계적으로 적립식 매수를 하는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너무 좋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투자를 하려고 차트를 보다 보면 매매 타이밍을 자꾸 재게 됩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힘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 매수를 걸어둠에 따라 애초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분기나 연에 한 번 정도씩 리밸런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제대로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감정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 줄이기입니다. 요즘엔 정보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인데요. 자극적인 유튜브나 커뮤니티, 뉴스를 보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곳에는 좋은 정보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정보들도 많은데요. 계속 보다 보면 불안감이나 탐욕, 욕심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과잉은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냥 나만의 원칙대로 매수를 해두고 남는 시간에는 운동이나 여가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 저만의 투자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투자하고 있고요. 계좌가 복리로 아주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어떤 특별한 매매 기술보다는 이런 심리적으로 나를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엔 이런 부분을 더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저는 투자에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똑재 전자책이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만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